네, 지금까지 저학년의 취업에 대한 마인드 고치, 그 다음에 입사지원서, 그다음에 면접까지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공 취업하면 꼭 명심해야 될 입사를 축하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자라는 주제로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사와 함께 서바이벌 게임은 시작됩니다. 왜? 회사 구조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서바이벌 게임은 입사와 함께 시작된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한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취업과 함께 제2의 퇴직 인생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회사는 약속하지만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사 시 여러분은 회사의 발전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각서, 서약서 등을 제출했지만 회사는 여러분들의 정년퇴직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써준 적이 없다.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인데 이거는 제가 95년도부터 그 몇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신입사원의 첫 시간에 제가 입사를 축하한다. 그러나 명심하자.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인사팀장으로서. 왜? 좋은 것만 다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전쟁은 먹고 사는 전쟁은 시작되었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제 이거를 냉엄하게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입사와 함께 서바이벌 게임은 시작되죠.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입사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이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먹고 사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몇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6차 전형을 통해서 어렵게 들어온 첫 시간에 인사팀장으로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16년의 졸업장, 정년을 기대하지 마라.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6년 졸업장 유효기간이 저는 30대까지 봐요. 30대까지는 안정을 해요. 왜? 40대부터 뭐예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45세 정년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지금 40대 되면 사람들 다 불안해요. 왜? 16년의 졸업장은 그 유효기간은 이미 30대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30대 자기 개발을 하면 10년 동안 개발하면 40대 생활이 안정이 가능합니다. 40대 자기 개발 10년 동안 하면 50대 생활이 안정이 가능해요. 50대 자기 개발을 하면 10년 동안 자기 개발하면 60대 생활이 안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사와 함께 자기 개발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입사와 함께 나는 16년 졸업 가지고 정년퇴직까지 가겠다? 이런 망상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 입사와 함께 읽어보라고 하는 필독 도서가 있는데 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50가지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신입사원이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50가지 비밀. 그거를 읽어보고 회사가 이런 데구나. 학생하고 회사하고는 틀리니까 회사 입사했지만 그냥 월급 매달 25일마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월급? 마약 같은 건데 그 마약으로다가 한 달 한 달 버티는 게 아니라 40대, 50대, 60대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는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지 50가지의 비밀을 읽고 시작해달라.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퇴사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1위가 직장 내 인간관계예요. 다른 거는 일이 많고 적고 어려운 거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직장 내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이거는 너무나 버티기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의 1차 고객은 누구냐면 외부애가 아니에요. 1차 고객은 내 주위 사람이에요. 그래서 1차 고객부터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2가 내 이치에 대한 회의 뭐 이런 건데 가장 퇴사하고 싶은 거 1위가 20년 전부터 큰 변화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똑같아요. 직장 내 인간관계다. 직장인들이 창업하려는 이유, 창업을 생각하거나 계획한 적이 있다? 이미 15년 전, 20년 전부터 이렇게 창업을 생각하거나 계획한 적이 있다. 약 80, 90%가, 약 90%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고 싶을 때가 언제냐? 불만족스러운 급여와 경무에 시달릴 때, 구성원과 갈등을 겪을 때, 이럴 때 창업을 하고 싶다. 근데 창업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직장인의 이직 기회를 갖고 있느냐? 약 90%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속마음에 선배들 잘리는 거 봤잖아요. 구조조정 당하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도 그 회사에 충성하고 싶냐? 불명확한 기업의 비전, 연봉에 급여에 대한 불만 이런 것 때문에 90%가 이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16년 가지고 30대에 버틸 수가 있어요. 그냥 30대 때 내가 뭔가를 고민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30대 때 학사 가지고 못 버틴다. 그러니까 30대에 석사 해라.
40대 박사 해라. 그러면 석사, 박사 가지고 또 10년씩 버틸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야간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라고 그 신입사원들을 교육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요새는 토요일, 일요일 강의하는 대학들 많습니다. 석박사 과정 많습니다. 왜 그런 토요일, 일요일 날 술 먹고 리모컨만 돌리고 있습니까?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내 40대가 비전이 있죠. 직장인의 체감 정년, 직장인 스스로가 느끼는 정년이 언제냐? 40, 50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 40대, 이게 50 전이, 그러니까 4, 5정이라는 얘기가 맞아요. 약 90%가 스스로 정년을 50 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에서는 55세, 60세 정년이라고 규정이 있지만 그거를 지켜주지는 않는다, 회사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퇴직 시에 사업 연계 가능, 경험을 바탕으로 사장님이 되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회사 업종과 관련한 장기적인 계획에 입사를 해야 된다. 이태배가 그만 울어라, 삼태배기도 울고 있다. 회사 입장과 사원 입장이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전에 한번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라. 그래서 전략적 취업, 과감하게 다른 쪽에 눈을 돌려서 미래를 준비하는 성견지명이 필요하다. 종업원은 아무나 될 수 없으나 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다. 그러나 명심하자. 종업원은 생활은 꼭 필요하다. 사회는 엄청난 수업료를 요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극히 소수만이 최고에 오른다. 여러분들이 왜 빨리 사장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좀 반대입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사장님이 되시라. 그래서 전략적 취업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경험을 바탕으로 사장님이 돼야 돼요. 취업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이 창업을 쉽게 생각하고 시작하는데 지극히 소수만이 최고의 위치에 오릅니다. 소수만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박세리처럼 못 된다 하더라도 골프를 배워서 레슨 프로를 하는 것도 분명 성공한 진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10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20대에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잡는다는 공식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내가 상사라면, 내가 사장이라면 밑바닥부터 배우는 자세 매우 중요하다. 대졸 입사자가 임원까지 승진하는데 보통 0.8%밖에 안 돼요. 대기업 확률은 0.6%입니다. 1%가 안 돼요. 그래서 입사와 함께 서바이벌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임원은 1%가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연계 가능 여부를 연구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사장님이 되자, 사원을 하면서 판매 거래처, 판매 금액과 이익을 알고 공장에서 생산해가는 경험을 하고 퇴직 후에 사장님으로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후에 약국을 운영할 수 있냐?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약사 면허가 있어야지만 약국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본인이 돈이 많아서 약사를 고용하면 될 수는 있겠죠. 은행으로 입사해갖고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퇴직 후에 은행을 차릴 수 있냐? 못 차린다 이거예요. 인사 전문가? 총무 전문가? 인사부 또는 총무부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느냐? 경험을 바탕으로 사장님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속 벌어먹고 살려면 남이 밑에서 인사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평생을 종업원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인사과, 계획팀, 총무팀, 잘못된 직무의 선택으로 사장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래서 저는 영업하래요, 영업. 우리 먹고 사는 자체가 영업이에요. 영업을 한 사람들은 나와서도 사업을 잘해요. 그러나 앉아서 책상만 지켰던 인사, 총무, 경리 별로 성공한 사례를 못 봤습니다. 전문가에 대해 몸값 올리는 방법. 여러분이 회사 입사하면 해당 업무의 전문 지식은 기본이에요. 프로의 세계는 냉엄해요. 자기 분야의 1인자가 돼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창의력이 뛰어나야 하고 목표를 향해 미쳐야 돼요. 본인이 내가 맡은 인사면 인사, 영업이면 영업에 대해서 프로가 돼야 돼요. 프로만이 사는 세대예요. 그래서 0.6%, 1% 임원, 1% 미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프로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어학은 꼭 갖춰라. 영어는 영어, 중국어는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어학은 왜 30대 때 석사하면서 한 가지 어학은 완벽하게 해라. 영어를 할 줄 알면 중국어, 아랍어 하나 더 해놓으세요. 그 토요일 일요일 날 왜 놉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골프 치러 나중에 골프 선수 될 겁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논다고 금요일 날 잔뜩 때려먹고 토요일 일요일 날 리모컨만 갖고 놀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어라. 내가 살았으면 60대까지 살았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 어떤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았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 책을 하나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사람이 살면서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살았던 경험을 책으로 남겨준다는 거. 책을 만들어 달라.
책을 만들어라. 뭐 경영과 골프 뭐 이걸 접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책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본인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관리해라. 네트워크, 내가 어떤 업무, 전공자, 어떤 대학 교수, 학회, 세미나 이런 데서 네트워크를 형성해라. 그래서 그런 활동을 방과 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 집에 놀면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 도서관 가갖고 공부한 사람 40대의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40대 10년 동안 가서 도서관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 틈틈이 공부한 사람 50대 인생이 안정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세상을 불평불만 속에서 살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신입사원 들어올 때 꼭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필자는 책을 만들었냐? 저는 원래 죽을 때까지 10권을 만드는 게 내 인생 목표였는데 죄송한데 제가 이제 4권으로 끝냈습니다. 더 못 만들겠어요. 저도 노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4권으로 저는 끝냈어요. 하여튼 그러나 앞으로 뭐 제가 틈틈이 더 시간이 되면 책을 뭐 만들어는 더 볼 거예요. 왜? 제가 만든 자료가 후손들한테 도움이 되면 저는 이 세상 떠나면서 즐겁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이 입사를 하시면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약속하지만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조직은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은 60대까지 간다는 보장을 해준 적이 없어요. 중간에 어떻게 대기업체에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직업을 위한 지연, 잡시되죠. 사다리는 버리고 거미줄을 타라. 사다리, 탑은 있지만 행은 없습니다. 거미줄, 탑은 없지만 행은 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라는 그 노동부 장관이 말씀한 건데 참 평생 직업시대에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승진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직무에 대해 전문가가 돼서 인맥을 구축하라. 내가 맡은 업무 잡시되니까 내가 영업이면 영업, 인사면 인사, 계획이면 계획 여기에 전문가 프로가 돼서 여기에 대한 인맥을 구축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개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방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마냥 논다고요? 입사했다고 마냥 논다고요? 논 만큼 토요일 일요일 날 리모컨 가지고 논 만큼 40, 50대 피눈물 나는 눈에서 피눈물 나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꼭 여러분들 승진하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 잡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전문가 프로가 돼서 인맥 그 다음에 자기 개발 석박사 과정 꼭 어학 꼭 하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라시 교수, 기업은 더 이상 임금 체계의 상하폭을 좁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 점점 네트워크 형성을 띄어가면서 상하 간의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화될 거다. 현실인식은 개인 간, 기업 간, 그리고 국가 간의 상대적인 격차는 날로 확대되어가는 세상이 도래하는데 구조조정? 이게 한 시대가 풍미하는 게 아니라 일상이 돼, 일상이 돼. 구조조정은 일상이 되는 건지 앞으로는 잡시대가 되면 그 잡여대가 전문가 되지 않으면 이제 날리는 거예요. 아웃시키는 거예요. 근로자 간의 상대적인 격차가 확대되고 근로자 간의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게 현실이에요. 3가지 특징이죠. 막을 내린 안정된 일자리. 평생 직장 시절이 아니다. 이거. 직업 시대다. 끊임없는 노력의 필요성. 제가 말씀드렸죠. 30대 10년 동안 하면 40대를 사는 거고 40대 10년 노력하면 50대를 사는 거고 심화되는 불균형 어쩔 수 없이 회사는 이렇게가 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그 신입사원들이 이제 이런 사항을 좀 알고 직장 생활을 시작해달라. 미래를 대비한 우리가 할 일, 자기 경영의 생활이에요. 스스로의 삶의 생활을 주도적으로 경영해 나가는 습관의 생활화. 끝없이 질주하는 세상에서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본 모습을 찾는 일. 다양한 질문에 여러분 답변하셔야 돼요. 보내는 일자리에서 얼마나 만족을 얻고 있는가?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를 활용하고 있는가?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경영했는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가? 제가 30대 10년을 하면 40대를 먹고 산댔죠? 투자가 미래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가? 조직인 이후의 삶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당신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질문에 여러분은 답변하셔야 됩니다. 자기 경영의 생활화를 부탁합니다. 절실함, 절박함, 자기 경영의 주제, 개인과 조직 생활의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나가게 되는 시대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살면 이제는 안 되는 시대예요. 평생 직장 시절이 아니에요. 직업 시대예요. 다음에는 고용 가능성 시대예요.
시대가 바뀌어요. 이제 평생 직업 시대에서 평생 고용 가능성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기업의 절대절명 과제, 기업 입장에서 시대, 무한대에 가까운 선택과 가능성을 가진 거대한 실시간의 지구촌 장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혹한 원가 절감, 지속적인 부가치 창출, 구조정, 상시적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단어가 아니라 일상적인 단어로 자리 잡은 시대가 도래되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구조정, 상시 구조정을 하겠다. 상시 구조. 8월 달에 얘기했습니다. 삼성그룹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프로가 되면 헤드헌팅의 표적이 되어라. 2002년 10월 17일 매일경제신문에 제가 그 당시에 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제가 가서 강의했던 프로그램이 있는 건데 이미 2002년도에 헤드헌팅이 업체들이 교육을 했어요. 헤드헌팅이 이제 활성화됩니다. 헤드헌팅이 뭐예요? 어디 전문가 잘하고 있다. 스카우트해서 소개해 주는 거잖아요. 회사를 옮겨준다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면 이미 헤드헌팅에서 다 알고 있어요. 얘가 이 분야의 전문가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얘들은. 그것만 조사하니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요. 이런데 1억짜리 준다는데 옮기실래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근데 돈을 본인이 내는 게 아니라 스카우트를 하려고 하는 회사가 돈을 내는 거예요. 스카우트 비용을 주는 거예요. 그 헤드헌팅 회사에. 전문가 이미 20년 전부터 표적이 되어서 20년 전부터 표적이 되어서 이미 헤드헌팅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표적이 돼야 돼요. 신입사원. 근데 이거는 전문가 프로만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헤드헌팅 2000년도 초반부터 교육이 시작되었고 업체가 활성화되었다. 20년이 되었다. 여기에 표적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업무의 표적이 되어라.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내가 상사라면, 내가 CEO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업자가 되고 싶다면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사장님이 돼야지. 예, 당연히 해야죠. 평생 종업원은 끝날 이유는 없잖아요. 남의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 다 바쳐요? 어느 정도 경험 쌓아서 내 생활도 한번 해봐야죠. 기업은 조직이며 조직에 몸담은 이는 동료, 고객, 경쟁사를 상대방과 함께 게임을 벌여나가야 하는 거예요. 동료를 이해하기 위해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나 자신처럼 알아야 한다. 두터운 지식이 쌓이면 아는 만큼 보이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야,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면 서로 신뢰를 받고 나아가 사내 고객의 신뢰를 받는 것은 훌륭한 기업, 훌륭한 CEO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본적인 동물로서 불거래, 도전정신과 뜨거운 열정, 열린 사고와 창의적인 마음, 최선을 다하는 성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봐라. 10년 후 30년을 중장기 시각을 가져라. 당장의 이익을 쫓느라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을 가리키는 말인데 너무 바빠서 고민 준비할 시간이 없다며 오늘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갈대기의 우를 범하지 마라. 당장의 일을 쫓느라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라. 갈대기여 여러분들이 그래서 10년, 20년, 30년 후에 20대 후반에 입사를 하면 40대 초반에 목에 칼이 들어온다. 그때 내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기 경영 생활아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십시오. 스마트폰 부문 부장급 고연차 직원 대상 5년 8만 명 신규 고용하겠다. 청년 채용 젊은 인재로 삼성 바꾸겠다. 강도 높은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에요. 언제? 2022년 8월 28일 날 언론에 난 자료예요. 근데 삼성이 어떤 회사예요? 삼성이 22년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출이 154조예요. 상반기만. 그러면 300조 아니에요? 300조 아니에요. 154조예요. 그러면 연 매출이 300조 되는 회사예요. 영업이익이 28조. 그럼 60조가 영업이익이 되는 1년에 60조, 매출 300조가 되는 회사가 상시 희망퇴직을 도입했다. 이제는 구조조정이 한 시대를 풍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일상화되었다. 왜? 300조 되는 회사가 60조 되는 이익을 가진 삼성그룹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언론에 난 자료입니다. 언론에 난 자료를 제가 이런 회사도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20대 16년 졸업장 가지고 60대까지 버티려고 하지 마라. 빨리 정신 차리십시오.
30대 방과 후에 공부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자기 개발하십시오. 그래야 보십시오. 여기 40대 잘리면 뭐 할 거예요? 부장급 40대입니다. 2, 3억 1억 원과 별도의 퇴직금 준대요. 이거는 양반이죠. 그냥 쫓아내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쓰레기로다가 던지는 회사 많습니다. 임직원 수가 역대 12만 명 육박하면서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 효율화 작업을 상시화. 이제 삼성에 간다고 300조 되는 회사 60조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정년 때까지 갈 거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안정적이지만 머슴으로 쉽지 않다. 이제 사무관 얘기인데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뭐 공무원은 뭐 망고땡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국민 사회 무너뜨린 경제위기 동아은행 퇴출자들 추적해 보니까 IMF 때 퇴출됐죠? 야, 2017년도에 나온 자료인데 중산층 살던 은행원들, 은행이 그 연봉이 높죠? 퇴출 후에 절반이 빈곤층으로 바뀌었다. 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은행이 영원할 줄 알았죠. 300조 되는 회사도 지금 구조조정하는데 재취업해도 비정규직 45% 퇴직자들 19년간 평균 임금 9.6회 약 10번 이직했다. 신용불량자 된 적이 있다. 41%가 부채 많아서 28세에서 35세 상당수가 제 삶을 꿈꾼 기회를 못 가졌다. 이게 은행이 퇴출되면서 지금 추적을 해봤더니 이렇더라. 20년 만에 20년 전 외환위기 때 퇴출된 건데 대동은행, 동남은행, 충청은행, 경기은행 5개 은행이 한꺼번에 퇴출 명단에 봤는데 실직한 직원 상당수가 경제적인 궁핍과 그로 인해 가정불화 20년 내내 큰 고통을 겪었다. 괴로움의 세상을 등진 동료도 있다. 우리 여러분, 신입생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다. 대기업들, 여러분들 대기업에 입사한다고 5천 명이 입사한다고 나중에 1%면 몇 명이에요? 몇 명이 임원 가는 거예요? 0.6% 임원만 가는 거예요. 그럼 40대 다 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냉정하게 좀 물론 그렇지 않고 60대 잘 가는 분들 많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반대인 경우를 생각해자. 나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 누가? 여러분이. 자영업자로서 몰린 은행원들 대부분 실패했다. 자영업. 그래서 아까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사장님이 되자. 은행 다니다가 갑자기 나와서 자영업이 됩니까? 은행원 1512명 하루아침에 생업 전선으로 몰렸다. 영업직권 사정이 좋지만 계획 총무 인사를 담당한 직원들은 받아주는 곳이 없어 최소 1년을 백수로 지냈다. 제가 아까 영업은 왜? 영업은 어디도 먹고 사는 자체가 영업이니까. 그러나 계획 총무 인사 이런 데는 뭐야? 받아준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매일 14시간씩 일했지만 2년 안 돼서 가게 문을 닫았다. 자영업을 시작한 은행원 24명 가운데 19명이 실패를 했다. 79%가 실패했다. 여러분들 창업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종업원 생활을 하고 그 안에 가서 일을 한 다음에 사장님 내지 돈 있다고 갑자기 했다는 다 이렇게 약 80%가 뭡니까? 지금 창업에 보면 95%가 넘는 사람들이 창업을 실패했다라고 나와요. 야, 이렇게 그 20년 동안에 은행에 퇴직해서 그 은행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더라. 20년 후에 봤더니. 그러면 여러분들 50대 때 40대 그만뒀다고 합시다. 50대 그만뒀다고 합시다. 20년 후에 70대 초반에 어떻게 살 거냐요? 연금 가지고 평생 잘 먹고 잘 산다고요? 비정규직 45 하여튼 이렇게 한 사례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아, 앞에서 입사와 함께 자기 개발해라. 자기 개발 꾸준하게 해야 된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명퇴 거부한 대기업 차장, 현대자동차, 이 회사에서 요청을 해요. 요번에 희망퇴직 실시하는데 어떻습니까? 차장님 어때요? 부장님 어때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때 아침에 이렇게 컴퓨터를 키면 인사부에서 쪽지가 온 게 있어요. 오늘 몇 시에 면담이 있습니다. 이거 나가는 사람이에요. 희망퇴직 안 한다. 그러면 인사부에서 불러갖고 상담해요. 이 명퇴시키는 사례, 잘라내는 방법은 우리 인사 담당자들은 이 회의 때 가보면 서로 괴로워요. 같이 밥 먹고 했던 사람을 잘라내야 되는데 회사에서 제일 자르래요. 그래서 저희 인사담당자들끼리 얘기하면 이 회사 구조조정하는 방법, 명예퇴직시키는 방법, 그냥 나가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거를 자기 손끝에 피 묻혀야 되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서로 괴로워서 술 한잔을 했던 사례가 저는 아주 생생한데, 나가라고 해서 안 나갔더니 어떻게 했냐? 어떤 회사는 어때요? 그냥 강당에 갖다 놓고 우리 회사 발전에 대해서 레포트 쓰래요. 그 직원들이 아무도 말을 못 시키게 해요. 혼자 가갖고 혼자 책상 혼자 놓고 어디 강당 이런데 하루 이틀은 쓰죠. 회사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막 악성부채가 받아오라고 하고. 못 버텨요. 왕따 시키고 맡은 일을 임시직 사원들과 똑같이 카드빚을 받으러 다니는 악성 채권 해소 업무다. 어떡할 거야 이거. 1월 초에는 아예 책상이 임시직 사원 뒷자리로 갔다. 나가라서 안 나가니까 직장인들을 풍자하는 쓸쓸한 신조어가 있죠. 산불세대, BMW족, 갤러리족, 골드미스족, 나트족, 낙마생족, 독수리 아빠, 동태족, 이런 신조어가 있어요. 직장들을 위한 신조어. 명태족, 무버족, 배터리족, 사오정, 45세 정년이죠. 야, 이게 3초땡, 30대 초반 명예퇴직, 3초땡이에요. 3초땡족 많습니다. 30대에 명퇴하는 사람, 정년한 사람, 이런 사례가 많아요. 16년 공부해갖고 20대 후반에 30대 가까이 30년 살아갖고 갔는데 몇 년 안 다녔더니 나가래. 이게 3초땡, 4호정, 38선, 38세 정년.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소리 이게? 제가 왜 앞에서 자기개발 꾸준하게 하라고, 입사와 함께 서바이벌 게임이 시작된다고, 새벽 닭족, 일찍 일어나 출근 전 시간을 자기개발에 쓰는 직장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나중에 자기개발,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도 안 하고 노는 사람 있어요. 피눈물 납니다. 셀러, 생태족, 신기러기족, 신도 다니고 싶은 직장, 신의 아들, 5, 60대까지 직장 사람 도둑놈이래. 5, 6도래.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새로 지금 입사하는 친구들 한번 이런 직장인들을 위한 신조어를 한 번은 읽어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구나. 이미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여러분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게 10년, 2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계속 꾸준하게 표면적으로 안 나타나고 한 시대에 잠깐 언론에 잠깐 나왔던 단어들인데, 야, 이게 체인지족, 야, 펭귄 아빠, 남편이 실직으로 전통적인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바뀐 이런 사례도 있고요. 황태족, 황당하게 퇴직한 사람, 이건 30대, 이건 수시로 많아요. 황태족은 아주 아무 때나 많아요. 회사에서 쟤 아니다 싶으면 그냥 어떻게든지 날린다고. 여러분 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요? 위반이죠. 그런데도 날리는 방법이 많아요. 여러분 왕따 시켜보세요. 그리고 가갖고 악성부채나 받아오라고 하루에 매일 회사 발전을 위한 레포트 10장씩 내라고 해봐. 미쳐버려요. 하루 이틀은 써요. 한 열흘 지나면요, 머리에 쥐납니다. 직업별 거짓말 있죠. 사장, 우리 회사는 바로 여러분 것입니다. 회사원 다 돼 갑니다. 이런 거짓말이 있는데, 우리 회사 바로 여러분 것입니다. 믿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 거짓말, 직업별 거짓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장님 거짓말, 사원들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래요. 다는 안 그렇겠죠. 일부 사장님, 나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사람이니 무엇이든지 얘기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은 비밀, 50가지 비밀 읽어보시면 이해할 겁니다. 새로운 제도하에 여러분은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을 겁니다.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하는 겁니다. 잘라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의 앞날은 밝습니다. 사장님 거짓말에, 일부 회사의 사장님 거짓말, 우리의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내립니다. 임무 달성 시 보상이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자에게 총을 겨누지 않습니다. 사원이야말로 가장 우선시되는 사항입니다. 사원 연수야말로 가장 우선시되는 사항인데요. 어떠한 소문도 들은 바 없대. 그러나 타 네트워크 안테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6개월 내에 업무 실적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사장님 거짓말이라고 옛날에 언론에 나왔었는데, 오늘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입사를 축하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자라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사항, 냉엄하게 알고 직장생활 시작하자. 직장에 들어갔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성공 취업했다고 놀면 40, 50대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감히 제가 여러 가지를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강의를 듣고 직장생활 이제 성공 취업이 전부가 아니구나 생각을 바꿔야지. 이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필자의 카톡 메시지인데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상 아니냐.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더 다른 미래를 기대하십니까? 그건 도둑입니다. 오늘의 노력한 만큼 내일의 더 다른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걸 제 카톡 메시지를 본 사람들이 저한테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 이런 강의하는데요. 매일 열심히 고민하고 살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오늘 고민하지 않았다. 준비하지 않았다. 노력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밥상을 집에서 밥을 먹는다. 본인 사료를 먹는 거야, 사료를. 그럼 오늘 내가 고민했다. 노력했다. 사람이 먹어야 될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료를 먹지 말자. 이런 뜻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진정한 성공이란 뭐냐? 건강한 아이를 낳듯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듯 사회 환경을 개선하듯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사신 만큼 노력한 만큼 자료를 준비해서 60대, 50대, 60대 책을 한권 만들어 달라. 누구를 위해서? 이 나라의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약 40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저학년용, 고학년용, 그리고 입사를 축하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자까지 오늘 강의를 다 했습니다. 그동안 경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